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진학지도의 기법과 진학지도 기법의 이론과 실제를 같이 공부하게 될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이제 진학지도의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진학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시 얘기부터 하려고 해요. 우리 강의계획서를 보니까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1차 시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시에는 2021 대입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시는 2022-23 대입의 이해, 4차 시는 2024 이후 대입 이렇게 돼 있어요. 2024 이후 대입이면 이제 중학생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까지 입시제도의 흐름을 알아보고 그 뒤로는 이제 각각 수능은 뭐고 학종은 뭐고 뭐 교과전형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될 날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좀 이해를 할 만하면 그러면 다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질문을 좀 하시면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게 세상이 좀 어지러워가지고, 네, 뭐 학교 개강을 못하니까 개강하는 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낯설죠. 제가 공부가 뭐니 패널로 나가서 뭔가 수다를 떨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실제로 방송국에서 녹화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해요. 왜냐하면 셀카를 찍고 있거든요. 대입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흐름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것이 이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교육 기회라는 건 누구한테나 주어지진 않죠. 하나의 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뭐, 기본적인 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또 다양한 어떤 숙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고등교육을 통해서, 뭐, 학문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이제 담당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 기회라는 것을 누구나 받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게 이제 좁은 문이 되죠. 하나는 거기에 들어갈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의 사회는 아시다시피 지식 중심 사회니까, 그러니까 뭐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는데 대학이 알아서 뽑아라. 1950년대 대학이 알아서 뽑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관리가 잘 안 돼요. 뭐 대학이 문제도 유출하고 혹은 뭐 돈 받고 문제도 팔고 이제 이런 입시 부정이 생겨나죠. 그래서 입시 부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국가관리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관리 시험이 대체로 60년대 중후반쯤 되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예비고사죠. 예비고사를 처음에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이 충원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성이 많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지 못하고 다시 그럼 대학이 알아서 해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쭉 이렇게 지내오다가 7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예비고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고사가 같이 보게 돼서 예비고사는 대학을 가는 자격 시험이 되죠.
예컨대 이제 서울 예비고사를 붙으려면 이제 정원의 2배수 정도를 뽑아서 그 사람들만 이제 본고사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자격 시험으로 예비고사가 있고요. 본고사가 등장했습니다. 본고사를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이제 대학에서 관리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문제 질에 대한 문제죠. 그 대학이 문제를 잘 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문제가 관리가 잘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즉 이제 문제 유출이라는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사교육 문제예요. 이제 본고사를 보니까 국영수 사교육이 너무 번창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서 갑자기 이제 본고사는 없애버리고, 그, 이제 학력고사로 이름을 바꾼 그 예비고사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예비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죠. 학력고사는 모든 과목을 시험을 다 본다는 점에서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답지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비슷하죠. 음, 문제도 어느 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 시절에도 만점 맞았어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예비고사 수석은 있죠. 음, 점수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한 줄로 세워지니까 이제 예비고사 수석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학교 교육이 문제풀이 교육으로 되니까 아이들의 사고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80년대 중반에는 이제 논술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논술고사를 몇 년 봤어요. 아마 86학번, 87학번 이런 분들은 논술고사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논술은 그렇게 통합 논술 방식은 아니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학교 교육은, 여전히 이제 논술은 보는 대학이 정해져 있으니까, 논술보다는 역시 이제 학력고사 문제풀이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1, 2학년 때는 이제 진도를 열심히 나가고, 3학년이 되면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야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율학습 열심히 해서 학력고사 잘 보면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88학번이 들어가는 그 88학년도 입시, 87년에 있었던 그 입시부터는 선지원 후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점수를 가지고 갔는데 본고사처럼 일단 지원을 해놓고 시험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이 그 수험생들이 대학에다 지원을 하면 이제 서울대는 서울대 가서 보고, 이제 연세대학교 지원하면 연세대학교에 가서 보고, 뭐 건국대 지원했어요. 그러면 건국대에서 보든가 아니면 인근 고등학교를 빌려서 수험장을 마련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같은데 시험은 대학에 가서 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성적이 잘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죠. 경쟁률이 높아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수생이 많아지죠. 그 당시 이제 전기 후기밖에 없는데 서울대 4대1 뭐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져요. 연고대도 다 4대1, 5대1, 6대1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후기까지 채워두고 나서도 이제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던 아이들이 이제 재수를 많이 하게 되죠. 재수생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요. 1986년에 이제 교육개혁 심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21세기를 곧 맞게 되는데 21세기를 맞으면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좀 더 그 창의적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실험, 실습, 토의, 토론, 뭐 역할극, 그다음에 이제 예술, 체육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국영수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력고사예요. 암기하는 시험. 그래서 이 학력고사를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87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93년에 처음으로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거치고 이제 학력고사를 처음 실시했죠.
93년에 본 구사학번. 구사학번이 대학 가는 시험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두 번을 봤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결국 이제 여름 시험이 좀 쉬웠고 겨울 시험은 더 어려워서 두 번째 시험은 뭐 공부 하나만 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음, 일단은 어렵죠. 200점 만점이었는데 한 140점쯤 맞으면 고려대학교 수준을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왔어요. 실제로 140점대 친구들이 에, 고려대학교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제 본고사가 있었죠. 본고사가 왜 있냐면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만 보는 거니까 어, 자격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는 좀 더 정밀하게 나누기는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본고사 과목은 대학마다 좀씩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받고 어떤 대학은 국영수사, 제2외국어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대학마다 다르게 시험을 봤습니다. 음, 94년 구사학번, 93년에 본 구사학번, 그 다음에 구호학번 이렇게 이제 대학별 고사를 봤는데 대학별 고사는 늘 문제가 세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사교육, 그죠? 이제 경제가 좀 더 발달하니까 예전보다 사교육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시험 관리의 문제, 시험 문제가 유출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본고사를 없애는 단계에 옵니다. 그래서 본고사 없어지고 그 자리를 논술이 채우게 되죠. 이제 논술이 채워가면서 이제 그 교과 통합 논술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능이라는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사고력 중심의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가 있는데 뭐 기억에 남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한각이 최대로 될 때 원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문제였어요. 삼각이 최대로 되면 거의 180에 가까워지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그 한 점으로 수렴하니까 이제 0으로 수렴한다가 답이죠. 근데 그 문제를 읽고 그 국어적으로 해석하는 어쩌면 언어 영역 문제, 지금은 국어 영역이죠. 국어 영역 문제 비슷한 그런 수학 문제까지 있었어요. 이제 사고력 측정한다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사회나 과학도 그 교과 통합형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대비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학교가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학교는 교과 선생님 따로따로 있잖아요. 뭐 사회 선생님, 역사 선생님, 지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융합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화생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학교는 뭐 각각의 과목을 가르치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 사타면허반, 과타면허반 뭐 이런 것들을 다니게 되죠. 근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그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대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이제 교과와 연관하는 발전된 학력고사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21세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났냐면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나타났죠.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이라는 걸 해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다라고 그 비난받고 있는 점은 있지만,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그 우리 교육과정의 큰 획인,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음, 이전의 교육과정은 수요자가 무엇을 바라든지 관계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 더 고급 교육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건 싸구려 교육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학교는 이제 학생 선택에 맞추어서 교육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음, 1997년 12월 30날 7차 교육과정을 고시했는데요. 이제 학교에 적용이 된 것은 2002년 입학생부터예요. 그러니까 2002년 입학생부터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이수를 했고, 이 친구들이 대학 입시로 본 것은 이제 05학번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해서 과목을 배우게 되니까 뭐 통합형 문제 이런 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현재처럼 선택형 수능이 된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을 선택하는 이런 수능이 됩니다. 사회나 과학을 먼저 선택하고, 사회를 선택한 사람은 사회 4과목, 과학을 선택한 사람은 과학 4과목 이렇게 보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가로하고 이제 영어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섰어요. 531 교육개혁은 95년이고, 96년에 연구를 해서 97년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적용한 것은 2002년부터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노무현 정부가 2002년 12월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2003년에 그 노무현 정부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육은 왜 그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좀 학생들이 그 탐구하고 좀 즐겁게 공부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배움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사가 냅다 가르치고 문제만 풀어주냐. 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입시제도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입시제도가 학력고사, 수능, 입시제도가 수능인데, 이 수능이 이제 보기에서 고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학교 수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서류를 읽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수능은 등급만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EBS에서 수능 방송을 하도록 하고, EBS 위성 방송이 시작이 되죠. 어쨌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004년에 발표했는데, 그 대학 입시는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학년도 대입, 2007년에 보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류를 보는 전형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학사정관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류를 볼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대학별 고사를 본다,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별 고사를 본다는 안 됩니다. 기여입학제를 하자, 그것도 안 됩니다. 고교등급제를 하자, 그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3불이라는 게 있죠. 학생들은 학생부로 뽑는 전형이 생기면 학생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수능도 해야 되고, 뭐 논술이거나 대학별고사도 있을 것 같고, 그냥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게 이제 이름하여 죽음의 트라이앵글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 하는 이제 이런 반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고 2004년에 발표한 학생부 2004년에 발표한 그 입학사정관제는 드디어 이제 널리 시행이 되는 이런 시기를 맞게 되죠. 일단 입학사정관제 시작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재로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